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떠도 침대에서 일어날 힘이 없고 평소에 좋아하던 일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 말이에요. 커피를 마셔도 머리가 맑아지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심지어 좋아하는 드라마를 봐도 재미가 없던 그런 상태요. 만약 지금 이런 상태를 경험하고 계시거나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번아웃을 겪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은 이 번아웃에 대해서 그리고 번아웃 이후에 어떻게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번아웃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을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심각한 상태예요. 번아웃이라는 개념은 1970년대에 미국의 심리학자 허버트 프로이덴버거가 처음 정의했어요. 그는 번아웃을 장기간의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상태라고 설명했죠. 이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번아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는데 2019년에 번아웃을 직업적 현상으로 분류하면서 세 가지 주요 특징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에너지 고갈과 소진감이에요. 이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평소에 쉽게 할 수 있던 일들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게 느껴지고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서 충전기를 꽂아도 한참 후에야 켜지는 것처럼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난 상태인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일에 대한 거리감과 냉소주의예요. 예전에는 의미 있게 여겼던 일들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성취감이나 보람을 느끼기 어려워지고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가? 같은 생각들이 계속 들게 되죠. 세 번째 특징은 전문적 효능감의 감소예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고 나는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인가? 같은 의구심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번아웃을 자동차 엔진에 비유해서 설명해 볼게요. 자동차를 너무 오래, 너무 빠르게 몰면 엔진이 과열되어서 결국 멈춰서잖아요. 이때 억지로 시동을 걸려고 하면 엔진이 더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번아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과열되어 멈춰선 상태인데 억지로 다시 달리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번아웃이 오는 주요 원인들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과도한 업무량이에요. 감당하기 어려운 양의 일을 계속해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번아웃이 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업무에 대한 통제권 부족이에요. 자신이 일하는 방식이나 시간, 우선순위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위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상황이 계속되면 무력감이 쌓이게 되죠. 세 번째는 불공정한 대우예요. 자신의 노력에 비해 인정받지 못하거나 승진이나 보상에서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으면 동기가 떨어지고 냉소적이 되기 쉬워요. 네 번째는 가치관의 충돌이에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조직이나 일의 가치가 맞지 않을 때 내적 갈등이 생기고 이것이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부족한 사회적 지원이에요. 직장에서나 개인적으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스트레스가 누적되죠. 여섯 번째는 완벽주의적 성향이에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거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번아웃에 더 취약해요. 번아웃은 보통 5단계로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1단계는 허니문 단계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의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죠. 이때는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흥미를 느껴요. 2단계는 정체기예요. 열정이 조금씩 식어가기 시작하고 일상적인 업무의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가끔 짜증이나 피로감을 느끼지만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에요. 3단계는 만성 스트레스 단계예요.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쌓이기 시작하고 신체적, 정신적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수면 장애, 두통, 소화불량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4단계는 번아웃 단계예요. 더 이상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져요. 이때는 업무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실수도 자주 하게 되죠. 5단계는 완전 소진 단계예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단계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단계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면 번아웃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번아웃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우리 몸과 마음이 미리 보내는 신호들이 있거든요.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신체적 신호들부터 살펴볼게요. 만성적인 피로감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잠을 충분히 자도 피곤하고 주말에 푹 쉬어도 월요일이 되면 다시 지쳐있는 상태죠. 두통도 자주 생겨요. 특히 목과 어깨 주변이 항상 뻐근하고 긴장성 두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소화불량도 흔한 증상이에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소화기관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속이 더부룩하거나 식욕이 없거나 반대로 폭식을 하게 되기도 해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자주 걸리기도 하고 수면 장애도 생겨요. 잠이 안 오거나 자주 깨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자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감정적 신호들도 있어요. 이유 없이 짜증이 자주 나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나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무감각 상태가 되기도 해요. 우울감이 지속되고 무력감이나 절망감을 느끼게 돼요.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죠. 행동적 신호들도 눈에 띄게 나타나요.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예전 같으면 1시간이면 끝낼 일이 하루 종일 걸리기도 하고 실수도 자주 하게 되죠. 지각이나 결근이 잦아지기도 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자꾸 늦게 되거나 아예 회사에 가기 싫어서 핑계를 대고 쉬게 되는 거예요. 알코올이나 카페인 섭취가 늘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더 마시게 되거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커피를 과도하게 마시게 되는 거죠. 인지적 신호들도 있어요.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한 가지 일에 오래 집중하기 어려워져요.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회의 중에도 딴 생각을 하게 되죠. 건망증도 심해져요. 중요한 약속을 깜빡하거나 해야 할 일들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어요. 이런 신호들이 나타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더 열심히 하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돼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고 계속 달려가다 보면 결국 완전한 번아웃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문화가 강해서 이런 신호들을 약함의 표시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신호들은 우리 몸과 마음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럼 번아웃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번아웃에서 회복하는 것은 마라톤에서 탈진한 후 다시 걷기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급하게 뛰려고 하면 안 되고 천천히 한 걸음씩 시작해야 해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한 휴식을 허락하는 거예요. 쉬는 것은 게으른 것이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해요. 번아웃 상태에서 휴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충분히 잠을 자고 몸이 원하는 만큼 쉬세요. 처음에는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몸이 그만큼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이때 중요한 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아는데 나만 이러나? 같은 생각들이 들 수 있지만 이런 생각들은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대신에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내 몸과 마음이 휴식을 요구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여 보세요. 두 번째는 작은 일상 루틴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말고 정말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규칙적으로 식사하기, 샤워하기, 잠들기 전 스마트폰 보지 않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작은 루틴들이 쌓이면서 점차 일상의 리듬을 되찾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자신에게 무한한 인내심을 갖는 거예요. 왜 아직도 이 모양이지? 언제쯤 예전처럼 될까라는 생각들이 들 거예요. 하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신을 재촉하지 마세요. 번아웃에서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방법들이 필요하거든요. 먼저 몸의 에너지부터 회복해보세요.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영양을 보충하고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서 점차 운동량을 늘려가세요. 처음에는 집 앞 편의점까지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몸이 회복되면서 점차 더 긴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운동은 번아웃 회복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져요. 또한 운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자신감도 회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번아웃 상태에서는 강도 높은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가나 스트레칭,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요가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번아웃 회복에 도움이 되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카페인과 알코올은 줄이는 것이 좋아요. 카페인과 알코올은 일시적으로는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불안감을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충분한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하루 7-8시간은 자려고 노력하고 잠들기 전 1시간은 디지털 기기를 보지 않는 것을 추천해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마음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해요. 좋아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해보거나 새로운 관심사를 탐구해보세요. 처음에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좋아했던 책을 읽어도 재미없고 좋아했던 음악을 들어도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정상적인 회복 과정이에요. 조금씩 흥미가 돌아올 거예요. 자연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큰 도움이 되어요.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를 듣거나 산에서 새소리를 듣거나 하는 시간들 말이에요. 자연에는 우리를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일본에서는 실린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숲에서 목욕하듯이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인데 이것이 스트레스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자연 속에서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나무들, 꽃들, 새들, 바람, 햇빛 등이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만약 자연에 자주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집에서 화분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어요. 식물을 돌보는 행위 자체가 마음을 안정시키고 작은 성취감을 줄 수 있거든요. 관계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도 필요해요. 번아웃 상태에서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억지로 만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편안한 사람들과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보내보세요. 가족이나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조용히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혼자 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사회적 연결은 회복에 도움이 되거든요. 정신적 에너지를 회복하는 방법도 있어요. 명상이나 마음 챙김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머릿속 복잡한 생각들을 글로 정리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거창한 일기를 쓸 필요는 없어요. 오늘 어떤 기분이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간단하게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추천해요. 매일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할 게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맛있는 커피를 마셨다. 날씨가 좋았다. 친구가 안부를 물어봤다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연습을 통해서 점차 긍정적인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을 기를 수 있어요. 호흡 연습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478 호흡법이라는 게 있는데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방법이에요. 이런 깊은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줘요. 번아웃에서 회복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다시 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면 재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발을 막는 방법들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첫 번째는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일과 개인 시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무리한 요청에는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처음에는 거절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킬까봐 걱정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일이에요.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다면 이를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도 필요해요. 80점도 충분히 잘한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100점을 위해 80점에서 100점까지 가는데 드는 에너지를 생각해보면 때로는 80점에서 멈추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정기적인 셀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의 컨디션을 점검해 보세요. 피로 수준은 어떤지, 스트레스는 얼마나 쌓였는지, 즐거운 일은 있었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이런 체크를 통해서 번아웃의 초기 신호들을 미리 알아차리고 조기에 대응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예방적 휴식을 계획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치기 전에 미리 휴식을 취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매일 30분의 개인 시간, 주말에 완전한 쉼, 분기별 작은 여행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휴식들이 사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장기적인 생산성과 행복을 위한 투자예요. 직장에서의 경계 설정도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퇴근 후에는 업무 관련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기, 점심시간에는 정말로 쉬기, 연차를 미루지 않고 사용하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특히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은 물리적 경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일하는 공간과 쉬는 공간을 구분하고 업무 시간이 끝나면 컴퓨터를 끄거나 일하는 공간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스마트폰 사용도 조절해 보세요. 업무용 앱은 퇴근 후에는 알림을 끄고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도 제한해 보세요. 끊임없는 정보와 자극은 우리의 뇌를 피로하게 만들거든요. 번아웃은 분명히 힘든 경험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을 겪은 후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을 만날 수 있어요. 번아웃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고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요.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어떤 일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도 더 명확해지죠. 그래서 번아웃 이후의 삶은 이전보다 더 균형 잡히고 더 지속 가능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진정한 회복은 단순히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번아웃에 대한 잘못된 믿음들도 있어요. 첫 번째는 번아웃은 약한 사람들이 겪는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책임감이 강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번아웃에 더 취약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휴식하면 게을러진다는 믿음이에요. 하지만 적절한 휴식은 생산성을 높이고 창의력을 증진시켜요.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필수적인 재충전 과정이에요. 세 번째는 번아웃은 금방 회복된다는 믿음이에요. 번아웃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걸릴 수 있어요.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회복해가는 것이 중요해요. 네 번째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믿음이에요. 번아웃은 혼자 끙끙 앓을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친구, 동료들의 지지도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상담이나 치료에 대한 편견도 버려야 해요.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현명한 선택이에요. 마치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죠. 다섯 번째는 번아웃은 직장에서만 온다는 믿음이에요. 번아웃은 육아, 간병, 학업, 인간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육아 번아웃이나 간병 번아웃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섯 번째는 성공하려면 번아웃은 감수해야 한다는 믿음이에요. 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해서는 건강한 균형이 필요해요. 번아웃으로 쓰러지면 오히려 더 큰 손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만약 번아웃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상담사나 정신건강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현명한 선택이에요. 번아웃은 우리 몸과 마음이 보내는 강력한 신호예요.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삶의 방향을 재조정할 기회로 받아들여 보세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자신을 돌보면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번아웃에서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건강한 삶의 방식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지금 번아웃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고 회복하고 있어요. 번아웃 회복은 선형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어떤 날은 좋아진 것 같다가도 다음 날에는 다시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런 기복은 정상적인 회복 과정의 일부예요.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작은 진전도 인정해 주세요. 오늘 10분 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든지, 친구와 짧은 전화를 했다든지,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다든지 하는 작은 것들도 모두 회복을 위한 소중한 걸음이에요. 그리고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건강한 삶의 방식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번아웃 예방을 위한 일상의 작은 습관들을 소개해 볼게요. 매일 아침 5분간 명상하기, 점심시간에 짧은 산책하기, 하루에 한 번은 감사한 일 생각해 보기, 주말에는 완전히 쉬기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서 번아웃을 예방하고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